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 모실 분을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노래면 노래, CM이면 CM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도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다 아시겠죠?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네. 어줍지 않게 끌려 나와서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유명한 CM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하나만 짧게 이건 알 거야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반주 없이 서서 노래는 안 하는데. 그럼 안 돼요? 할게요. 네. 이상하게 생겼네. 스크롤. 바로 이렇게 귀에 익은 CM을 만드셨던 하지만 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김도영 선생님과 본격적인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그렇죠. 네. 김도영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 아마 얼굴 보시면서 오랜만에 뵙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거죠? 요즘 그렇죠. 요즘에 텔레비전 출연을 제가 좀 안 했어요. 네. 뭐 혼자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은 텔레비전 출연하려면요 네. 하루를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 하루가 너무 아까워서 네. 그렇게 필요 없으면 안 해. 귀한 시간을 저희한테 내주셨는데 일단 짧다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70년도에 가수로 먼저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52년 됐어요. 벌써? 53년 있잖아요. 반세기가. 예, 반세기가 쑥 지나갔어요. 네. 그 옛날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역사를 할 때 반백년 역사의 이름이 엄청나게 긴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 반백년이 쑥 지났어요. 네.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뷔를 그럼 몇 살에 하신 거예요? 26살이요. 그때 난 노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것도 계기가? 좀 애매해요. 그 노래하는 거밖에 재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방송국에서 노래 하라고 가서 하고 막 이럴 텐데 네. 어떤 군대 있을 때 한 달 같이 있던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가 내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고 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들어놨어요. 자기 좀 텔레비 출연시켜달라. 근데 내가 무슨 그런 능력도 없는 거 아니에요. 겨우 이제 PD만 봐도 벌벌 떨면서 가는 처지에 어떻게 데려가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우리 어머니가 둘이 사는데 방 한 칸인데 거기 와서 들어놓여 있으니까 어머니가 야, 얘 좀 어떻게 치워달라. 갑갑하잖아요. 네. 그 얘는 그냥 쫓아 보낼 수가 없는 애구나.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얘하고 같이 노래를 내가 듀엣으로 하면 듀엣으로 하면 이건 둘이 할 겁니다. 그러면 PD한테도 그래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딱 하고 나는 너 출연시켜 준 거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려고 한 번을 했는데 네. 그게 실수였어요. 동양 텔레비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밤 9시 어느 오락쇼 하는 프로그램 속에 네. 마침 서울에 처음으로 그 실내 수영장이 오픈된 그때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남녀 연예인들이 수영복 입고 전부 수영장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 시청률이 거의 60% 가까이 나와. 엄청났죠. 그 수영복 입은 몸을 안방에서 본다는 건 지금은 허다한 일이지만 그때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총 집중되는데 그 중간에 나가서 제가 만든 노래 같이 확 불렀더니 그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이튿날부터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바빠요.
그래서 가수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놓은 친구 때문에. 예, 그 친구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노래도 참 많이 내셨는데 저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네. 이 노래 어떻게 만드셨어요? 30살 그저 때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이 음악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쟤 정말 히트 많이 낸다. 근데 나는 그건 내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누가 만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머리로 지나간 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일이 내 머릿속에 쑥 지나간 게 저게 내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질문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국은 보니까 그 명상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그 나를 찾는 최초의 포인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에 빠지면서 그 나를 찾는 노래를 만든 게 바보처럼 살았군이었어요. 내가 참 이렇게 쓸데없이 잘난 척하고 이러고 노래하고 그러고도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후회하면서 만든 노래죠. 10년, 20년 살아보니까 내 얘기와 공감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40몇 년 됐는데도 어디 가서 부르면 아주 열광해요. 네. 그래서 그 운 좋게 히트됐어요. 이미 나는 CM송 만드느라 너무 바쁜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그 시절이. CM송을 얼마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그 돈 받고 만든 게 한 3천 곡이에요. 돈 받고. 네. 돈을 안 받고도 만들어주셨어요. 아니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안 만드니까. 3,000곡이 넘게. 네, 3천 곡 정도 했어요. 네. 아마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밖에서 잠깐 했지만 아마 CM송을 굉장히 또 귀에 익은 노래를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앞서 땡땡 스크류 이거 말고도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우리 집 강아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찬바람이 서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따라 호빵 몹시도 그리우구나 이런 것들. 들으면 이제 바로바로 그 네. 장면이 생각나요. 그 제일 마지막 작품이 이제 낭중에 발표했는데 그건 히트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직전 작품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네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스쳐간다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디어는 보통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이 만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네. 그 제품을 나한테 설명할 때 들으면 그게 노래처럼 보여요. 제가 이렇게 꿈틀꿈틀 노래로 나오는 것 같이 뚝 보여요. 그게 이제 집중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CM송 값이 참 비쌌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저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 돈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한테 하자 하는 계약한 순간부터는 다른 생각을 못해요. 이런 귀한 돈을 저한테 줬으니 내가 다른 생각하면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만들 때 정도는 거의 완전 다 무아지경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작품이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멜로디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음악은 보는 거다.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걸.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대신 집중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뭐 노래도 하시고 가수로도 활동하시고 CM도 만드시고. 네. 근데 또 하나 배우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배우에서는 또 기억에 남는 역할. 제가 배우가 아니고요. 원래는 학교 다닐 때 그 연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그 학교 동문들이 제가 막 처음에 데뷔 직전에 탤런트처럼 데뷔하게 됐어요. 저 보더니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좀 통통하고 이렇게 귀엽게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괜찮겠다 해가지고 친구들이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라마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 단막극에는 주연도 맡겨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뭐 그래서 난 저렇게 무슨 배우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냥 그저 간편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도 실제로 연극영화과 하시고 네. 연출이 꿈이셨는데 네. 아, 나한테 오히려 음악에 대한 재능이 더 많구나를 언제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요. 네. 그 가장 예민한 감수성을 가질 때였어요. 그 저희 집 옆이 우미관이라는 극장이었어요. 근데 이 우미관이 그 김두한 씨 나오는 전설의 우미관이에요. 그 우미관이 이제 제 시대에는 이렇게 싸구려 극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편씩 그 계속 상연하는 극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우리 어머니랑 그 옆집에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거기로 앞으로 딱 지나가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거기에 이렇게 서서 항상 그 주의를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일본 말로는 뭐라 그러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킴이 같은 분이 척 보더니 제가 이쁜 거예요. 머리가 이만큼 크고 키는 조금 오니까 귀여운 거예요. 그 저를 보더니 그냥 바짝 안아가지고 그 임금석에 갖다 탁 앉혀놓고 여기서 영화 다 보고 집에 가. 그래서 매일 3편씩 봤어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보니까 1000편도 넘고 그 제가 무슨 어느새 제가 시나리오가 잘못됐네. 여긴 좀 카메라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 뭐 이런 걸 제가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영화 감독이 체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영화를 분석하는 장면으로 들어가요. 그 이제 이사 가가지고 이제 극장 갈 기회는 적지만 그때는 이제 돈 내고 좀 좋은 영화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화 감독이 제 꿈이고 어쩌면 내가 그냥 원래의 직업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그때 그 얻어낸 게 뭐냐면 그 천여 편의 영화에 흐르던 음악 주제가들을 그냥 한 번 듣고 다 외웠어요. 근데 그 나이 때는 그렇게 그냥 인쇄되듯이 외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머릿속에 음악이 많아요. 그 되게 이제 어느 장면을 강조할 때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럴 땐 저런 음악이 이렇게 이제 다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CM송 만드는데 화면이 이렇고 어쩌고 이게 되니까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혼재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결 치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 그 경험이에요. 저는 음악 공부한 일이 없어요. 그럼 앞서 말했지만 뭐 히트곡을 만들거나 CM을 만들거나 할 때도 그냥 그 내 안에 혼재돼 있던 것들이 뭐 통기타도 제가 배운 거 아니고 그냥 뭐 퉁퉁하면 음이 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구나 그렇게 해서 그 뭐 벽오동 쿵 짜작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히치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곡이 참 쉬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마음이 열리니까 그냥 CM송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뭐 그런 두려움이 없이 막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50여 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 뭐 다 생각나시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뭐 있다면 에피소드가 아니고 제가 이제 마지막 빠졌던 작품이 이제 1990년에 발표한 태교 음악이에요. 그 한의사 친구들이 명상을 같이 했었는데
그 한의학의 기본인 오운육기라는 네. 그러니까 오운육기다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지금 뭐 태풍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바다에서 뚜껑뚜껑 뜨거워져서 올라가서 다시 비가 돼서 돌고 오는 그 과정의 기운을 관찰한 게 오운육기라는 한국적인 철학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쉽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실제로 기운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만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몸에. 이런 상상들을 딱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한의사는 약으로 짓지만 저는 음악으로 그거 진동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의논을 했더니 그거 같은 파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의 파장으로 그 어느 간을 좀 도와주고 또 뭐 신장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원리로 그 음악을 만든 게 태교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뭐 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지고 망했죠. 많이 팔렸는데 네. 제가 그냥 너무 많이 돈을 돈을 들여서 써가지고 빚도 지고 아직도 그 빚 갚느라고 고생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태교 음악이 떠오르는데 네.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뭔가 파장, 도, 명상, 수영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으로도 오해를 좀 받으셨는데 또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부 불교 네, 불교 신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또 옷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네. 입고 나가니까. 근데 저는 카톨릭이에요. 네. 그래서 카톨릭 방송에서 제가 DJ를 했는데 네. 한동안 왜 죽은 같은 놈이 여기 왔냐고 신부님들이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러시군요. 아무튼 그거와 또 이게 진리라는 것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또 뒤에서 여쭤보기로 하고 네네. 지금까지 만들었던 결과물, 뭐 작곡이든 CM이든 중에서 가장 난 이게 내가 가장 잘 만든 결정체다. 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못 해요. 항상 후회돼요. 만들고 나서 히트가 되는 거는 다른 문제고. 그건 다른 일이죠. 왜냐면 나를 떠난 일이니까. 근데 난 듣고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어제 끝까지 만든 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제 노래도 사실 많이 만들어 놨는데 난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기록도 안 해놔요, 제가. 왜냐하면 그거에 빠지면 새로운 걸 못 만지니까. 근데 물론 그것이 그 반작용으로 새로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네. 그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내가 나를 표절할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창작의 세계에서. 그래서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처럼 잘 잊어버리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공연 같은 것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 보면 했어요.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할 때 보면 내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가지고 이제 레퍼토리도 만들고 공연 1시간, 2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통 채우세요?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아류에 관객이 올 건가가 관객의- 제일 중요해요. 뭐 동네 시골 할아버지들 많고 노래 하거나 하면 뻔해요. 그건 민요도 좀 넣어야 되고 그 신나는 노래들 몇 개 하면 넣고 뭐 되게 예를 들면 언덕에 올라 같은 거 있죠. 그 제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런 노래들을 넣죠. 바보처럼은 그분들도 좋아하셔요. 그렇죠. 재미난 게 이제 그 윤종신 씨가 저한테 이 노래 좀 불러달라고 부탁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시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엄청 퍼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나 공연에 이걸 써야겠다 그러고 그 어르신들 모인 데 가서 딱 불렀더니 전부 아파막 앉았어요. 근데 그 청소년들은 야 이건 이런 노래를 무슨 나보고 뭐 누구 같다 뭐 브루스맨 같다 뭐 하실 정도로 그 환호를 일으켰는데 저는 모르죠. 그 젊은 친구들은 안 만나니까. 그래서 이거 그래도 좀 이번에 공연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 레퍼토리를 짜는데 그
묻는 약간 젊은 사람, 50 미만은 전부 시간이 1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연을 좀 준비하거든요. 좀 디너쇼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근데 디너쇼가 너무 비싼 거라 저가 혼자 하긴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미배 씨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가수예요. 그래서 같이 좀 하겠냐고 그랬더니 좋다고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해서 좀 시간을 나눠주니까 좀 정비를 하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저는 이번엔 재즈 몇 곡 해서 1960년, 50년 때의 재즈 그거가 우리가 지금까지 좋아하게 된 음악들의 어느 원류 같은 거거든요. 그걸 좀 설명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드리면 아주 찡할 것 같아요. 이걸 다 불렀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 노래 바보처럼 살았군요. 벽오동, 언덕에 올라, 시간 정도 넣고 그다음에 팝송 신나는 노래 몇 곡 해서 저는 채우려고 그래요.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계 음악도 이제 장르가 흐름에 유행을 탔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역시도 내가 그때 해왔던 음악의 장르가 좀 변해 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변하는 장르. 그리고 또 다 공부하시더라고요, 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대충 깊이 생각하면은 네. 그 세계 음악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그런 족적들이 보인다고요. 그게 단순히 이렇게 돼서 온 게 아니고 그동안 국악하는 사람들이 그 공연에서 감명을 줬던 일도 굉장히 많고 김연아 같은 또 그냥 대스타가 그 음악에 맞춰서 그 스케이트를 타던 모습들이 엄청 감동을 주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업하는데 그 방탄소년들의 어느 잘생긴 몸매 그 이쁜 춤 그리고 가사가 아주 그럴듯한 철학적인 거가 살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비틀어서 어느 때쯤 되면은 우리나라의 진짜 음악들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그 세계인들한테 같이 그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갈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하다 이거 재즈 피아노를 좀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그 재즈에서 쓰고 있는 코드, 그 복잡한 코드의 진행을 좀 내가 완전히 몸에 익혀놔야 그 위에 쉽게 우리나라 말이 붙어서 세계의 공감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제가 성공한다를 떠나서 이런 길을 좀 보여주면 젊은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쫓아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준비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본류의 음악을 좀 세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예, 그렇죠. 그걸 하고 계시는데, 근데 보면 이제 계속 지금도 재즈 피아노를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재밌죠. 힘들지만 재밌죠. 이제 지금은 약 한 150가지의 코드를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눈 감고 치는 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냥 혼자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판을 다 외우게 되고, 그리고 자판과 함께 그 음정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조금씩 진보하는 게 저는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 자체가 재밌다. 그럼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대단한 게 아니고, 네. 그 즐거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재밌죠. 알겠습니다. 그 즐거운 일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